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워싱턴이 시끌벅적합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칼을 빼들었고,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어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유로 이 연방 하원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통화가 이루어졌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가 7월 30일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백악관에서 이 통화 내용을 아는 일부 뭐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일부 인사가 이 통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처럼 해서 이 언론들에게 이제 제보를 하면서 공개가 됐고, 이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했는데,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30분 통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30여 분 통화했고, 이것을 이제 5장의 트랜스크립,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5장으로 이제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녹취 내용이 뭐 이렇게까지 공개됐으니까 녹취 내용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통화 내용이 이제 글로써 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to get to the bottom of it,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서 좀 진상을 밝히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좀 밝히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현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런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두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내용을 보면 There's a lot of talk about Biden's son, that Biden stopped the prosecution and a lot of people want to find out about that. So whatever you can do with the Attorney General would be great.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조사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조 바이든이 이 우크라이나 검찰에 대한 그런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뭔가를 해준다면, 좀 조사를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4차례 거명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7월 25일 날 이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several weeks, 그러니까 수주가 지날 때까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몰랐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푸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압박을 가했다. 근데 이건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크립을 보면 압박을 가했다는 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건데, 하여튼 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국 언론들도 이런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압박을 가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압박을 가했다는 거는 그건 언론들의 표현입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압박을 가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주당도 언론 보도와 이제 발을 맞춰서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압박을 가한 게 그 영어로 하면 푸시드죠. 푸시든데 이게 과연 압박을 가했는지 안 가했는지도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요. 이게 정말 이게 압박인지 아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공개한 것,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특정 취재한 것도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공개했어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내가 공개할 거다, 나는 아주 프렌들리하고 아무런 잘못 없고 떳떳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논의한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는데 과연 이게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뭐 지금 언론들은 아주 대서특필하고 탄핵의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푸시라고 한들
압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압박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지금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공개가 됐고 내용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민주당은 네. 러시아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그동안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좀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참자. 예, 냉정함을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탄핵을 네. 추진한다는데 동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을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탄핵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추진한다는 거는 추진한다는 게 곧 탄핵은 아니고 연방하원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죠.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조사를 해서 그 결과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투표를 해서 탄핵을 이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발표한 거는 탄핵에 시작하는 그런 이제 조사를 하겠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탄핵 사유에 맞는 건지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걸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텐데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신중론과 강경론이 민주당에서 우세했고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래도 신중론 쪽에 서가지고 이 강경한 그 탄핵 주장을 펼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이 무마하면서 이렇게 네. 해왔는데 이번에는 강경론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힌 명분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부당한 통화를 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 이 자신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쪽에게 이 자신의 정적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하원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전혀 꺼리낄 것이 없고 이게 무슨 이상한 뭐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조 바이든에 대한 또 조 바이든 아들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지난해 작년부터 조 바이든 의혹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묻혀가듯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별로 뭐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안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묻혀가듯이 지나갔는데 결국 올해 들어서 결국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을 지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뭐 백악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게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어떤 원조를 대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건 아니지 않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좀 초강경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런데 실제 탄핵이 통과되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 좀 이 탄핵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수정헌법 2조 사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연방 공무원은 반역죄, 술해죄 또는 그 밖에 중대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반역죄냐, 술해죄냐, 또는 중대범죄냐, 경범죄냐, 뭐 이런 부분에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수정헌법 2조 사항에 규정된 그런 어떠한 그 이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애당초 추진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요.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요한 건 범죄를 저질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돼 있는 여기 이 수정헌법 2조 사항에 보면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과연 저질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 과연 범죄인가? 이게 범죄인가? 이거는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걸 범죄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좀 언론들도 그렇고 CNN이나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떤 범죄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정말로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절차상으로 보면 연방하원에서 이제 탄핵 소추를 결정하고 연방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 연방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연방하원이 탄핵을 시작하면 연방상원이 탄핵을 끝을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방하원은 단순 과반수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435명이에요. 연방하원 의원이. 그중에 과반수니까 218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235명. 그러니까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통과될 수 있는데 일부 이탈해도 통과 가능합니다.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일부 의원들이 너무 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CNN이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일부가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7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일부 이탈해도 통과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당적인 차원에서 총력전을 기울인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연방상원 탄핵 심판을 이제 결정하는 연방상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됩니다. 그렇죠. 연방상원은 100명인데요. 그러니까 6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 근데 무소속 2명은 친민주당 성향이니까 뭐 민주당으로 치더라도 53대 47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전원과 무소속 2명에 공화당에서 최소한 14명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탄핵이냐? 탄핵의 시작조차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어찌됐건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심증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이제 물증, 증거가 확보돼야 탄핵을 할 수 있고요.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표결을 합니다. 435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표결해서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연방상원으로 탄핵안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럼 탄핵 심판하게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67명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으로 가죠. 연방대법원이 또 심리를 합니다. 9명의 대법관들이 탄핵 결의안을 심리해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 탄핵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상원을 통과해도 연방대법원이라는 한 번에 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양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의 대통령이든 간에 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당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핵이 될 수 있고 또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탄핵을 시켜야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민주공화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통일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진보 보수 그런 어떤 성향을 떠나서도 이 사람은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미국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 이제 그런 점이 탄핵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탄핵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근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원 정보위원장이죠. 애덤 쉬프. 애덤 네. 쉬프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이 녹취록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뭐 분명히 이 탄핵을 지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 공세죠. 뭐 저렇게 말하는 네. 건 정치 공세입니다.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해도 네. 일단은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 탄핵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죠. 알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수를 둬가면서 이 탄핵 절차에 돌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있죠. 대통령 선거고요. 대통령 선거고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뭐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사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연루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성공을 편 거죠. 어떤 그러니까 뭐 전쟁도 그렇고 개인 간의 싸움도 그렇고 먼저 공격에 나서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상대를 가격하고 때리고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이 진상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조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칼을 뽑아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먼저 공세를 취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제가 이 시간에도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그 아들의 그 이 문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뭐 존 케리 국무장관의 스텝선도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앞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뒤로는 이런 행동들을 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선제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겠죠.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힐러리 국무장관 때랑 참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힐러리 국무장관의 그 이메일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메일이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국무장관으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정상들이라든가 또는 전 세계의 그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이 교류하면서 클린턴 재단을 활용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서 그 힐러리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좀 강했는데 아예 그 내용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이게 왜 유출이 됐고 유출되는데 러시아가 관련됐고 거기에 또 트럼프 캠프가 연관됐고 이런 쪽으로만 몰아가서 계속 그것만 계속 논란이 돼서 한 2, 3년을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 본질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문제 자체는 이렇게 묻어버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한 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문제를 삼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네. 다만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문제는 또 힐러리 국무장관 문제와는 좀 다른 게 아들이 관련됐고 어떻게 보면 좀 힐러리 국무장관 문제보다는 좀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나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사안이 진행되면 좀 더 결판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는 대선을 포기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힐러리 전 국무장관 쪽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저앉혔다는 얘기가 있고 이 오바마 대통령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할 때 그걸 말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일단 이렇게 공세를 펴게 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물타기다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선제 공격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상을 일단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공격을 서로 주고받든지 간에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지금 한 분이 여기다 쓰셨어요. 조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큰 상처를 입고 네. 둘 다 패배자입니다. 정치가 다 그런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